저는 사실 경제적 계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회사, ASML보다 더 좋은 회사들이 뭐 얼마나 나올까요? 뭐 애플, 테슬라. 부장님 매매 기술 책 쓰셨잖아요. 지금 매도 기술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럴 때는 꼭 매도해야 된다. 뭐 매도 신호 차트에서 뭐 그런 거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말고도 혹시 또 있을까요? 그냥 대원칙을 지키세요. 대원칙. 대원칙. 거래 싫으면서 음봉 딱 내잖아요. 그럼 내가 손실이 20% 30% 간에 팔면 다시 살 수 있어요. 요런 날인 거죠. 음봉에 거래량 터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거래 싫으면서 양봉 나면 이익 좀 나요.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요즘에 올라오는 것 보세요, 다들. 카카오. 보세요. 이게 거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거래가 없어서 매수 신호가 없어요. 네. 그러다가 거래를 싫은 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봉 나면 그러면 그거 사면은 돼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매매 기술에. 오늘 보니까 거래에 약간 실는 게 있던데 좀 더 실어야 되는데 이 무거운 책 보세요. 많이 올랐는데 아까 제가 한 4%에서 조금 사고 샀는데 7% 올랐잖아요. 7% 오르는데 거래 싫으면서 오르잖아요. 거래도 어느 정도. 이게 대원칙, 심플합니다. 지수도 거래 싫으면서 빠지면은 나 팔고 거래 싫으면서 오르면은 사면 되는데 지수는 거래가 지금 안 실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약한 거예요. 우리 시장 코스피 가볼게요. 거래 보세요. 거래가 없잖아요. 이게 세게 못 올라가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거래로 오는 날 확 실은다. 그러면 이제 확실히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뭐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하겠지만 거래를 실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네네. 개념을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거래량이 만약에 없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다. 이 얘기는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 조금이라는 거잖아요.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떨어질 때 거래량이 이렇게 많았다. 여기 지금 이날 거래량이 많잖아요, 이렇게. 이게 많았다. 그러면 강력하게 파는 거예요, 아래로. 음봉이면서 거래가 많다는 거는 가격을 아래로 막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강한 매도. 그래서 고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얘보다 더 센 황소, 사는 사람이 발생이 되면 음봉이 아니고 양봉이 발생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얘는 거래량이라는 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것 같은데 100만 주가 됐다는 거는 매수하는 사람이 50만 주, 매도하는 사람이 50만 주가 아니에요. 체결이 100만 주예요. 100만 주가 거래돼서 오늘 거래량이 늘었다는 얘기는 산 사람이 많이 사서 올랐다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산 사람이 비싸게 가격을 올리면서 산 거야. 그러니까 정답이에요. 그렇죠. 파는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이만큼 많은 거예요. 그렇죠. 파는 사람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어 먹으면서 산 거잖아요. 가격을. 나는 더 비싸게 사겠다. 네. 그거예요, 그냥 차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은 묻혔다고 이렇게 사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유가 있겠죠. 네, 가격을 막 올리면서 산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반대로 가격을 막 내리면서 파는데 거래량이 많았어. 웬만한 거래량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아주 급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급하게. 그러니까 그거는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있잖아요. 올라가는 동안 거래량이 많은 게 좋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많아야 돼요. 지금처럼.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서 거래량이 없어야 돼요. 왜요? 안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십자형 또는 음봉이 발생되면서 거래가 확 늘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매도 일선호예요. 그렇죠. 30%를 팔던 50%를 팔던 이거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삼성전자 2021년 1월에 가볼까요? 2021년 1월에 이거잖아요. 여기 이 전이구나. 이 전이죠. 이거 지금 봐야 되는. 그럼 주봉으로 볼게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요. 거래량이 현저하게 거래량이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현저하게 거래량이 많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음봉이. 네. 그 상투 쳤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이때 거래량 또 생겼죠. 요때요? 요때 또 음봉 생겼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계속 판다는 얘기예요. 차트에서 두 번 신호를 줬네요. 이것만 준 게 아니고 다 줬습니다. 사실 다 줬어요, 다. 이거 보세요. 카카오 보세요. 엄청난 거래가 생겼죠. 이거 보세요. 이때 근데 뭐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책도 썼고 요번에 책도 이걸 썼는데 이거 뭐예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 뭐 했어요? 줍줍했잖아요, 줍줍. 많이 떨어졌다. 이거 사가지고 들고 있어서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마음 바꾸셨죠? 거의 대부분. 역시 줍줍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많이 바꾸셨는데 근데 기본 개념을 지금 질문 주셨는데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었다는 얘기는 산 사람도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매수자가 많이 있는데 차곡차곡 있는데 매도한 사람들이 아래로 막 던진 거예요. 그럼 이거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이 사람들. 이만큼의 거래량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물렸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기다리겠어요? 오면은 팔려고 기다리겠죠. 그게 그래서 이게 매물벽이 매물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냥 대원칙. 거래 싫으면서 음봉 커지면 이거는 그냥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든지 아무튼 이거는 파는 사람들이 강하구나. 거래 싫으면서 양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뭐 어떻든 저점 확인을 하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부장님 테슬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테슬라 차트잖아요. 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볼게요. 지금 테슬라는 눈에 띄는 확연한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시그널이 아니죠. 얘는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요런 거래량 있잖아요. 요런 거래량이랄 때 양봉이었냐 음봉이었냐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면 확실한, 눈에 띄는, 아까처럼 확실한 거래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개별 종목에는 그런 게 많습니다. 개별 종목은요, 완전히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공부한 김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제가 그런 종목 되게 많은데, 이현제약인가? 그냥. 이현제약. 뭐 이런 종목 되게 막 급등락하고 그러잖아요. 예를 봤더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이런 종목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 거래량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날, 이 거래량이 생긴 날, 샀냐, 팔았냐를 보는 거거든요. 이 거래량이 생긴 날? 요거예요. 그리고 이거예요. 잘 보세요. 주가는 이날 이렇게 해서 윗꼬리 달고 이렇게 가는 척 하다 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 거래량 없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거래량이 양봉 만들었죠. 결국은 얘네들이 산 애들이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산 애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은 얘는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걸 컨트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만 이런 게 아니고 이 중소형주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다. 뭐 그렇죠.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투자를 이런 것만. 그래서 거래가 막 실려서 있다가 이게 양봉 내면서 거래 실렸는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빠지더라. 요거 갖고 있으면 한번 오를 때 내가 팔아야지.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죠.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이거 재밌으세요? 자꾸 질문하세요. 재밌습니다. 아무튼 거래량의 대원칙 때문에 매매 전문가시니까 매매 기술. 그럼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 대비해서 이게 매매로 해서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그냥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계속 모았으면 훨씬 더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은 매매가 안 중요한 주식도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좀 어떤 게 사실 그런 거를 개인 투자자가 천천히 마치 월급 받았을 때 모아가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문 실력이 없는 분들은 더 맞을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주식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왜 삼성전자를 샀을까요? 많은 분들이. 뭐 일단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라는 게 있을 거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 브랜드를 너무 잘 아니까 세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가 우상향했으니까 지난 역사 동안에 그 세 가지 정도 아닐까요? 일단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나중에 보면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일단 걔는 밀리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갖고 있으면 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상장 폐지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지금 요번에 사서 나중에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물론 뭐 단언할 수 없지만 뭐 5년 정도로 만약에 본다 다시 올라간다 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30%? 50%? 더블? 뭐 진짜 많이 나오면 100%. 더블 뭐 이렇게 보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아닌 미래지향적이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들이 있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딴 얘기 했는데 로봇, AI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IT, 디바이스 기기에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들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비교를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자의 후공정에 있는 아니면 뭐 후반 기업에 있는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술력이 좋아요.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1,500억, 2,000억 분이 안 돼. 근데 성장성이 있는 것 같아. 그 주식은 살까요? 삼성전자 사시는 분이? 잘 안 살려고 하겠죠. 당연히 안 사겠죠. 왜요? 사는 분들 보수적일 테니까. 보수적이고 성향이 보수적이고 얘가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렇죠. 그 기술력을 믿을 수 있을까? 가다가 망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결론.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 산 겁니다. 다른 거 잘 모르니까, 기업을 모르니까 삼성전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알면은 잘 아는 기업이 있었으면은 삼성전자 안 사고 그걸 샀을 거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짐 슐레이터가 얘기하는 그 뭐죠? 무슨 족? 줄루족 투자법. 줄루 투자법이잖아요. 제가 잘 아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은 작지만 클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장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올라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성장의 스토리를 따라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소형주의 성장주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주 대표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바이오 종목 중에 신약 파이프라인이 아주 좋은 게 있다. 그걸 믿고 한번 들어갔어요. 걔가 반토막 났어. 시장 빠지고 막 이러면서 제약바이오 안 좋고 그래서 반토막 났어. 반토막 났으니까 팔아야 되느냐. 저는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시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는 것들. 이게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흐름에 따라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그 흐름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아까 개별 종목 보셨죠? 미친 듯이 막 어느 나라 막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고 막 미친 듯이 움직이잖아요.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추세를 다 만듭니다. 이렇게 추세를 다 만들어요. 삼성전자의 추세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아까 추세를 확인하고 사라라고 하시는 전문가들 많이 있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삼성전자는 추세 확인하고 사도 돼요. 얘는 여기서 한번 하락 추세가 있었고 또 하락 추세가 있고 그랬는데 얘가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에서 얘가 터닝을 해서 상승 추세로 다 접어드는, 이게 상승 추세에 접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락폭의 50% 룰이라고 하거든요. 그걸요. 하락폭의 50% 이상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얘를. 그럼 요번에 하락폭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여기서는 요만큼 넘어서야 되고 요번에 하락폭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라도 이건 넘어서야 돼요. 이거 넘어서고 사도 이미 시세 전환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추세 상승으로 가요. 이렇게. 늦지 않은 거죠. 늦지 않아요. 얘네들은. 이런 거는 사고 팔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오히려 대형주를 사고 팔고 하고 그럼요. 중소형주는 내가 정말 좋게 보는 거라면 중소형주는 왜 그러냐면은 중소형주는 이렇게 하락 추세 돼가지고 나 이제 팔아야겠다. 얘는 이제 하락 추세 가겠다. 근데 다음날 이렇게 가는 놈 있어요? 중소형주는 그럴 수 있어요. 한 3일 연상치기도. 네. 그래서 중소형주는 함부로 건들면 매매하면 안 돼요. 중소형주는. 그리고 제가 제 책의 매매 기술은 대형주에서 잘 맞아요. 그리고 강세시장에서 잘 맞고, 물론. 근데 대형주에서 잘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미국 주식에서 초반에 빅테크가 굉장히 가대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또 모든 미국의 빅테크를 좋게 보신 건 아닐 것 같은데 글로벌 주식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정말 우리가 괜찮게 보고 담아도 되는 미국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경제적 계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적 계좌를 하면 타 기업이 이 기업을 위협할 수 없는 해자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회사, ASML보다 더 좋은 회사들이 뭐 얼마나 나올까요? 뭐 애플, 테슬라. 뭐 대표적이게 그러니까 걔네가 시가총액이 그만큼 높은 거고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 좀 너무 많이 좀 반등하지 않았나요? 지금 많이 반등했죠. 많이 반등했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빠지면 더 사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잖아요. ASML도 그렇고 뭐 애플은 말도 올라왔고 또 그런 것도 뭐 있죠? 사실 아마존도 그렇고. 걔네들도 사실 요번에 얼마큼 많이 빠졌습니까? 사실 40% 50% 빠진 건 많잖아요. 테슬라는 $600 근처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또 50% 올랐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건 제가 테슬라 600 얼마 때까지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잖아요. 그래도 우리 테슬라는 조금씩 사보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900 갔잖아요. 이제 지금 또 못 사는. 근데 거기서 더 빠질 거야 어떻게 라고 하는 거는 그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테슬라라는 주식은 그냥 맛이 가는 그런 주식이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 믿음만 있으면 기업에 대한 그러면 많이 빠졌을 때 샀을 때 주식은 많이 빠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오면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런 의미로 만약에 본다면 저 위에서 샀었던 분들은 지금 밑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은 매수 기회인 거는 맞죠, 분명히. 근데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다릴 수 있는 자금과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과 자기 신뢰가 있는 분들만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렸던 거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뭐 가난해지는 세상, 뭐 인플레이션 시대라 불리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하는 거랑 돈값이 어쨌든 떨어지고는 있잖아요. 현금으로 우리는 좀 어떤 것들을 담아야 할까요? 저는 뭐 주식 쪽에서는요.
전반적으로 다 말씀 뭐 하신다면 일단 그 안에서 주식 쪽만 본다면 저는 주식을 명품 주식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옷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아, 그러니까요. 명품 하나 진짜 좋은 거 하나 있는 게 좋다면서요. 제 주변에 인테리어 전문가분들 요즘 점차 늘고 있는데 인테리어도 우리가 보면 의자도 이런 게 뭐 이거는 한 5, 6만 원 되게 저렴한 거면 비싼 거는 몇백만 원씩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천천히 모아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자산이라고. 저는 주식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인 투자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리서치 전문가가 될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업에 더 집중을 하시면서 명품 주식을 모으는 거예요. 요번에 내가 뭐 시계 혹시 뭐 돈 좀 벌었다고 해서 500만 원짜리 사고 싶다. 여성분들은 뭐 팬트백 10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사고 싶다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삼성전자 뭐 몇 개, 그거 돈이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으로 성장성이 있는 중소형주 지금 뭐 시가총액 낮은 거 있잖아요. 그거 사요. 500만 원 생겼을 때 그거 사요. 그렇게 쭉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결국 나중에 5배 가고 10배 가고 그랬을 때 지금의 테슬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주식을 모으는 습관, 이게 진짜 진정한 장기 투자이고 가치 투자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주식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성을 분명히 가지고 성장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빠져있는 종목을 이번 참에 조금씩 사두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원자재를 사야 된다 뭐 아니면 상품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그건 역시도 그냥 대규모 펀드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하는 행동이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 쪽에서는 그렇게 명문 주식 좀 사든지 아니면 지금 뭐 딱히 뭐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현금을 그냥 갖고 계시면서 계속 그냥 체리피킹만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체리피킹이라 하면 큰 변동성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반대매매 나오고 가서 폭락하면 반등 주셨고 근데 그럴 때만 단기적으로 조금 거래하시는 게 우리 단기 거래가 뭐 나쁩니까? 그렇게 그냥 거래하시는 것도 되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반대매매가 크게 나오면 왜 그 다음에 반등을 하나요? 왜냐하면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수급적 왜곡으로 경기라든지 아니면 뚜렷한 이유가 아니고 수급 이유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기관들이 그 주식이 나빠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룰에 의해서 파는 거거든요. 저희들끼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지들이 정해놓은 룰에 의해서 팔 때는 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많으니까 거기 또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먹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또 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나와야 돼요. 또 그거는 거기서 그냥 야 나 저점에 잡았으니까 오래 기다렸다 크게 먹자. 아니 또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리피킹만 계속 지금 시장을 정말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체리피킹만 계속 하고 하면서 요 시기를 계속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부장님 가시기 전에 뭐 8월 9월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마지막으로 점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8월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목 장세이니까 종목 위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길게 보지 말고 반도체 섹터 보고 자동차 섹터 보고 오늘도 뭐 계속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 보면서 지금 요즘 조선 기자재 막 상가고 그러잖아요. 조선 기자재는 신고가 났습니다. 다 신고가 났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시장이 불안하니까 길게 보지 말고 짧게 그렇게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책에 또 출간하신 세 번째 위기, 세 번째 기회, 요 책 보시면 투자에 이제 도움될 것 같은데 요 책에서 부장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제가 짧게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제가 혼자 쓴 책은 아니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쓰신 책이에요. 홍사원의 경제수에 나오신 분들을 이제 발췌해서 내용으로 쓰신 거기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서 오늘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 좀 숨기고 싶은 것도 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속내에 있었던 그런 글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 여기 지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다른 유명인들이 많습니다. 네, 오건윤 부부장도 있고 박세익 대표님도 계시고 다 있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그냥 이렇게 쉽게 읽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중에 비중은 좀 작은데 그런데 여기에 저는 그냥 그때 홍사원 앵커께서 질문 주셨던 오늘 우리 김 작가님이 질문 주셨던 것처럼 매매 어떻게 매수매도하고 어떤 거 주의해야 돼요 이런 거 질문 주셔서 거기에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심플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 박병창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